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바씨 제 30강으로 귀농 귀촌인들이 농촌에 와가지고 생산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농업 생산을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물론 가공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유통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생산에 좀 치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 근데 생산을 할 때 무조건 일반 관행에 의한 생산에만 했다가는 농식품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부가가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재능 기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PPT를 중심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첫째,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거든요. 일단은 사실 귀농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답을 해주실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답을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답의 제목은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산을 귀농 귀촌인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한 조그마한 경제 수익이라도 얻을 것인가 하거든요. 이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그 중에 젊으신 분들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수익을 원하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박한 욕심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약간의 노동을 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게 이제 이 귀농의 목표거든요, 사실. 그리고 쉼과 함께 오랫동안 직장생활에서 이제 고생하셨기 때문에. 근데 생산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그렇게 귀농 귀촌을 해보자 이거죠. 관점을 바꿔서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기에 한번 그 PPT를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은 여러 가지 작목을 선택하는 일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작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주작목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익산에 이제 그 이완철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런 귀농을 성공적으로 하신 분인데, 농촌진흥청에 가시면 소득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농촌진흥청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소득조사를 치면은 아미스라고 나옵니다. 아미스 농사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농사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요. 네이버에서 농사로 검색하셔가지고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지역별로 익산은 익산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또 작목별로 이제 이분이 표고버섯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귀농하신 분인데, 어떤 작목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평에 얼마 정도 나오고 소득이 얼마 정도 나온다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년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 나와 있네요. 이 중에서 가장 그 10년 동안 이렇게 굴곡이 없는 거, 안정적으로 이 곡선이 올해는 쭉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팍 올라갔다가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그 작목만 조사했더니 그것이 표고버섯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그 표고버섯으로 이제 그 작목을 주작목으로 정했답니다. 왜냐하면 망할 일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기술적인 것이 따라줘야겠지만은, 일단은 가격이 뚝 떨어지고 뚝 올라가고 팍 올라가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내가 생산만 해내면 먹고 사겠구나, 그 생각을 이게 가졌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놀랐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네이버에서 농사로 사이트를 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사로 사이트가 나오면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농산물 소득조사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한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이렇게 굴곡이 많이 없는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뭐 멘토나 또 그 지역에 오래 사시는 농민이나 또 저한테도 제가 무슨 작목을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거의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답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 농사로 사이트 가가지고 표준 소득조사,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볼게요. 근데 귀농해가지고 작목을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또 그랬는데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거.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망고를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망고는 지금 그 소비층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들만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망고는 제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뭐 그 유명한 강사분들도 소비층이 우리나라 사람이어야지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열대과일 물론 먹겠지만은 아주 소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월급도 얼마 안 되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비층으로 해서는 먹고 못 삽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을 소비층으로 해야지 그분들 망고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저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변했어요. 애플망고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 6, 7년 전 이야기고 또 요즘은 아열대 기후로 우리나라가 변하면서 이제 아열대 과일을 많이들 생산하고 이제 외국인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아열대 과일을 우리나라 소비층도 상당수 생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또 상황이 변한 상태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래서 귀농해가지고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겁나게 어려운 일인데 가장 많이 재배하는 것을 해라 이거죠. 나만 뭐 이상한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야 이제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 나오네요. 너무 재배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고. 이게 그냥 애플망고는 지금 뭐 요즘은 좀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까 그 망고 사례를 들은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배를 너무 많이 않는 거, 나 혼자만 하는 거,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하되 최소 경제적 분기점을 달성하려면은 그렇죠. 본전을 달성하려면 한 1헥타 정도의 농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농지를 사지 마시라겠죠. 일단은 잘하는 농가에 가서 좀 그분의 노하우를 배우고 그분한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까지도 함께 일하면서 그 체득을 해야지 덜컥 농사부터 탔다가 그 지역하고 토지로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양 그런 조사도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으므로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가셔가지고 그 토양 검사를 좀 해야겠다고, 아니 토양 검정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토양 검사를 좀 하러 왔다 하면은 무료로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닐 봉지를 아마 줄 거예요. 그럼 비닐 봉지 가지고 가서 그거를 갖다가 흙을 대각선으로 10cm 정도 이제 땅을 파가지고 토질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이 맞는 것인지 고추에 맞는 그런 토질인지 아니면은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이 맞는 토질이 있습니다. 토질별로 어떤 것은 습을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습을 싫어하는 게 있고 또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작목이 있고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하는 작목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센터에서 그런 정도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토질 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이 그 토질하고 맞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농사를 귀농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헥타 미만은 우리가 이제 소농이라고 하고요. 0.5헥타 미만은 영세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농산물들을 로컬푸드로 많이들 지금 빼고 있죠. 그래서 로컬푸드가 지금 직매장이 저희 익산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 농민들이 거기에 내 가지고 거의 뭐 월급식으로 50에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도 하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전주를 부대로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같은 장목 재배. 그렇죠.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장목을 이제 잘하는 선배, 재배를 잘하는 선배가 있거든요. 그런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는 게 최상의 모델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건 뭐 책에 아무리 책을 보거나 뭐 강의를 받거나 또 그 뭐 어디 동영상을 들어도 무슨 말인가를 농사는 체득을 하지 않고는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식으로 좀 잘하는 농가에 가서 모방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많이 받고 인터넷 검색도 자주 해보고 그렇다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어플도 설치해보고 진흥청 어플이 많이 있거든요. 농사 어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선배님 집에 가서 도와주면서 배우는 거. 또 나오네 여기에. 그렇죠. 농사 선배 집에 가서 도와주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딸기면 딸기 거기 농가에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겁니다. 꼭 좀 메모를 해주세요. 특히 소규모로 생산되는 것들은 일단 수익을 내면서 넓혀 나가야 하므로 그렇죠. 돈을 벌면서 해야 되지. 로컬푸드 매장에 조금씩 내면서 일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가 엄청나게 발달했으므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강좌 시청을 해도 좋습니다.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능기부, 농바시 재능기부를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농바시 검색하시면은 제 동영상 파일이 요즘 한 46개까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배울 수가 있고 또 농사에 관한 제가 이제 그 농업 쪽에만 거의 30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팁을. 그래서 실수 없는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또 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특히 자연재배, 무농약, 유기농 등으로 특화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안 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규모로 진행하되 나머지 대부분은 관행농법이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자연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많이 안 나올 뿐더러 이게 이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주고 심지어는 물까지 안 주는 농산물이라 영양분이라 영양가치 그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농약을 준 농산물이 더 깨끗합니다. 자연재배로 하는 것은 구멍 뻥뻥뻥 뚫어져 있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벌레 먹은 것이 그대로 있고 농약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은 모양을 안 좋으니까 오히려 모양 이쁜 것이 손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게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오히려 그래서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그 관행농법을 먼저 저는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 일반 농민들이 하는 것 그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농사 기술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자연재배도 하고 기능성 식품도 아니 기능성 작물도 재배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넓혀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그런 위험한 일을 해가지고 의욕이 꺾이면 안 되니까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서는 그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관행적인 것을 좀 관행농법을 해라 이거죠. 기존의 농민들이 하던 그대로 일단 모방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다음에 임실 그 최이범 대표님 사례는 이제 블로그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범 9803.블로그인데 자연재배 쌀을 귀농원지 은행원으로 아마 은행원으로 이렇게 퇴직하셔가지고 아주 임실에서 그 성공적으로 귀농을 하신 분 같아요. 우리 농바시에도 이제 나오시다가 제가 이제 농바시를 좀 쉬니까 요즘은 안 나오는데 자연재배 쌀을 재배해가지고 키로당 5,000원씩 받으면 80kg 한 가마니에 40만 원을 뜨시거든요. 지금 80kg 한 가마니에 17만 8천 원인데 특별한 사례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자연재배 쌀 같은 쌀이지만 이제 농약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퇴비도 안 주고 물도 그냥
물은 쥐야겠지만은 상당히 그 어떤 무투입으로 이거를 재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귀농한 지 몇 년 만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그런 사례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진취적인 농업인이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임실체범 그시 블로그를 한번 대표님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bum9803.블로그미 다시요. bum9803.블로그미 들어가 보시면은 배울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연재배 쌀을 재배하시는 최희범 대표님 블로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생산하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귀농 초창기에는 상대방 그 선배님 좀 나보다 먼저 귀농했거나 또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지시는 분 가서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귀농을 하시려면. 그리고 장목도 남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 내가 오로지 나 혼자만 그 지역에서 한다면은 아주 그것도 위험한 일이다. 기존의 농민들이 하던 거를 좀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작물을 특이한 작물을 재배해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진취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 어떻게 하시는가 5번째입니다. 특히 생산에서는 다품목 소량 시대거든요. 지금이 다시 한번 할게요. 다품목 소량 시대. 그래서 많은 농산물을 귀농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한다면은 또 선별기계 있어야 되고 창고 있어야 되고 저온저장고 있어야 하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작목을 어떤 조금씩 생산해가지고 지금 로컬푸드에 내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공한 귀농인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품목 소량 생산을.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 100평짜리 한 두어 동 지어놓고 여러 가지를 땡깻잎도 생산해보고 상추도 생산해보고 어떤 비트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분이 그 정읍의 그 선생님 사모님인데 제가 출장을 갔을 때 마침 그 토마토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100평짜리 하우스인데. 그래서 선생님 사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길래 이상하다 생각 물어봤더니 이제 퇴직 2년이 남았답니다. 아저씨가. 선생님이. 자기는 이제 각시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하도 이제 집에만 있기 뭐해서 주말 농장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10평 정도. 주말 농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을 했는데 주말 농장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농작업 일이 조금씩 해가지고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한테 300평짜리 그런 노지 땅을 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추도 하고 이제 조금 규모가 커졌죠. 10평보다는. 거기다 무도 재배하고. 그런데 너무 좋고 또 그걸 판매하는데도 이제 300평이니까 크게 애로도 없이 잘 팔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용돈을 벌이하다가 이제 하우스를 좀 지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우스를 100평짜리 두 동을 지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삼색 방울토마토라고 방울토마토를 다 심어가지고 삼색 방울토마토는 뭐냐면요, 완전히 익은 것은 이제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 익은 게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 익은 거 파란색은 안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토마토는 약간 좀 집에서 숙성을 해서 먹어야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한 세트에 5kg짜리 3kg짜리 1kg짜리 이제 그 세트가 있다면은 완전히 익은 거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쯤 익은 거 3분의 1, 그 다음에 안 익은 거 3분의 1 이렇게 넣어가지고 삼색 방울토마토라 해가지고 정읍 로컬푸드에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내기만 하면 막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고 다 금방 팔리고 그래서 근데 그 하우스에 100평짜리에 너무 많이 열려 막 말도 못하게 열렸어.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자기 농장의 바로 옆에 아주 토마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또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일부러 졌다 하더라고요. 물어보기 위해서. 자기는 농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선생님 각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또 그 집 일도 도와주면서 이렇게 그 집과 서로 상생하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농사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제 뭐 불과 몇 년 안 남은 퇴직을 하게 되면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귀농 전원 생활도 하면서 농사 좀 거기서 또 소득도 얻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소개드린 거 이거 생산 이런 것이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 어떤 분은 돈 들여가지고 또 홈페이지부터 만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모드는 이제 무료니까 네이버 모드나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자기 농산물을 홍보하고 주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그런 대형 쇼핑몰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산의 차별화에서는 비료를 많이 주는 농법은 지양하고 그렇죠. 비료를 많이 주면 맛이 없어져요. 특히 쌀 같은 경우에도 보통 12kg, 13kg 주면은 그 쌀이 나락이 40kg짜리가 막 90kg까지 나옵니다. 근데 비료를 8kg, 9kg만 주면은 좀 70kg밖에 안 나오거든요. 대신 쌀이 맛이 좋은 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은 생산량은 증가될지 몰라도 맛은 없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 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도 최소화 줘가지고 내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내 농산물을 찾지, 그렇지 않으면 내 농산물을 찾들 않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다 뭐 농법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30년간 농업기술센터도 있어봤고 농업기술원 그런 연구관으로 있어봤고 또 지금은 그 익산시청 이제 농촌활력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농업에 대한 상식이 저도 이제 많이 강의도 하고 다니고 상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8년 동안 농바시를 하면서 이러한 콘텐츠가 쌓였기 때문에 오늘은 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농식품 생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 농바시 제 30강으로 오늘은 좀 보내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작목을 선택할 때는 그 무조건 뭐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되 농촌진흥청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소득적으로 움뻑집뻑 하지 않는가 좀 안정적으로 소득이 좀 꾸준히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이제 안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산만 해내면 먹고는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가를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좀 많이 생산되는 것들, 나만 독야청청 혼자 재배하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되 그것도 막 몇 헥타 하지 말고 1헥타 정도가 가장 적당한다고 그래요. 최소 경제적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1헥타는 이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3,000평을 넘지 마라. 이제 그게 소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로컬 푸드에 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대농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일이 너무 많아져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 벌어집니다. 귀농해가지고 좀 쉬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만 하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검정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선배님의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은 제가 다양한 그 농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터치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바시 제 30강으로 농식품 생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면 생기는 일, 생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팁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